약간 재수가 좋은 어떤 타이밍이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다고 했잖아. 엉뚱한 생각을 갖고 편법으로 했던 애는 원래 자리로 무조건 돌아가. 이걸 알았어. 반갑습니다.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사업하시면서 좀 불안하거나 힘든 때가 있으셨어요? 정신적으로 불편한 적은 있었어. 불안하거나 힘들진 않아. 왜냐면 난 그런 단어를 싫어해. 일단 말하는 것조차 싫어. 부정적인 단어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도 싫고 누가 말을 하는 걸 듣는 것도 싫어. 사실은 뭐 답답한 적은 있었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내 최대야. 정말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은 안 해. 왜냐면 이 사설이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 하거든. 그런 말을 쓰면 나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 그리고 그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을 잘 안 느껴. 우리가 예를 들면 드라마 보면서 감정이입해서 울거나 화내거나 열받는 거 다 가짜인 줄 알면서 하잖아. 왜냐면 뇌는 구분 못 하거든요. 내 뇌를 어떻게 트레이닝 하냐가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누군가랑 비교했을 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는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을 때, 사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벌었는데 쟤는 막 이만큼 번 것 같을 때, 이럴 때 열받고 답답하고 막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싶어 하죠. 사실은 어떻게 극복하게 되셨어요? 결과로 일단 보여준다 주의야.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한 거의 결과가 5가 나왔어. 근데 쟤는 별로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10이 나왔어. 그런 건 없어. 약간 재수가 좋은 어떤 타이밍이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다고 했잖아. 엉뚱한 생각을 갖고 편법으로 했던 애는 원래 자리로 무조건 돌아가. 몇십 년을 두고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그 주위에 내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보면 찰나의 운은 그 뒤에 이 사람이 그만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원래로 돌아가. 이걸 알았어. 내가 100을 했는데 50이면 걔가 100을 더 했어. 알고 보니까 200을 한 걸 내가 모른 것뿐이야. 계속 보지 않았으니까. 때로는 얘가 정말 50했는데 100이 나왔어. 찰나야. 길게 가지 못해.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보면 열받고 막 답답하고 빨리 이겨야지. 난 제일 중요한 게 내 1등 되는 걸 난 정말 좋아하는데 1등 해야지. 쟤보단 더 잘해야지. 이 목표로 해왔단 말이야. 그러고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겼어. 모든 것들이 하수는 고수를 못 알아봐도 고수는 하수를 알아본단 말이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거나 똑같아. 어느 순간 되면 아, 내가 더 나아졌구나. 이걸로 그 상황이 종결되는 거지. 내가 그 답답했던, 그러니까 답답하고 열받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성장하는 동기부여로 써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겠더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 내가 더 하지 않고 이 기분을 해소하려면 얘를 방해하는 거야. 얘를 방해하면 얘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잘 되진 못해. 그럼 더 뭔가 계속해. 내 일은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얘가 이제 잊혀지는 거지. 이 누군가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한참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타던 작은 수입차가 있었고 그때 당시 지인 중에 한 명이 나보다 좀 더 큰 차를 탔었어. 그러면서 내 차를 되게 무시하더라고. 자기가 안 좋게 표현을 했어. 내가 타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브랜드 자체를 이제 비하했어.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 뒤에 좋은 걸로 바꿨단 말이야. 그리고 난 그 뒤에 또 한 번 또 업그레이드가 있었어. 그럼 그 뒤에는 얘랑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 굳이 말로 이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면 상황적으로 다 증명이 돼버려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사실은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별로 그렇게 내실이 있어 보이진 않은데 겉으로 보이는 걸 막 엄청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사실은. 터놓고 얘기를 했어. 아우 뭐 형 그 정도는 하셔도 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 기준엔 죽어도 안 맞아. 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 결과가 큰 것 같고 더 좋은 걸 막 하고 다녀. 그럼 사람이 마음이 이상하거든?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일만 하는 거고 난 즐거움이 없는 사람인가? 쟤는 정말 일이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건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는 까봐야 아는 거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건물 이런 관련된 일을 꽤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 건물을 갖고자 하는 분들, 그러니까 상황이 되는 분들을 수백 명을 넘어서 수천 명을 만나봤단 말이에요.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 다 있는 분들이 건물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뭐 자산에서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분들 내지는 이게 완전 마지막은 아니겠죠. 여기에서 이제 훨씬 더 커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봐도 주위에 막 돈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돈이 많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실은 정말 차이 나요. 누군가는 정말 화려하게 하고 다니면서 돈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순자산 그래도 집 있고 30억이면 적어도 5, 60억 순자산 적어도요.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는 5, 60억이면 부자가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5, 60억 주위에 있는 사람 현금성으로 있는 사람 진짜 드뭅니다. 그 진짜 드문. 근데 이제 뭐 그런 온라인에서는 많다고 막 얘기하고 뭐 아는 사람 이래서 그렇지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번 꼽아보시면 알 거예요. 매우 드뭅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겉으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100에 1명? 정말 될까 말까예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돈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글쎄요. 오시는 분들 자산 많은 분들도 많잖아요. 다 수수하게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치. 예를 들면 우리 TV에서 보는 제일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몸값이 높은 사람들 유재석 나 돈 있어요 말하는 거 봤어요? 출연자들이 뭐 형님 막 몇천억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 막 말하지만 아니야 이러지 그럼 나 뭐 얼마 있지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내가 돈이 많다는 걸로 해서 돈을 버는 정도의 어떤 지금 상황이다 플렉스를 해서 뭐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된다 이런 사람 말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돈 많다고 하면서 내가 부자다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 중에 내실 있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건실하게 내실 있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현타가 오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매스컴에 나온 사람 말고도 사회에도 많아. 확실히 오픈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오픈해본다는 건 현실에서 있기 어려운데 일단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결론이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롱런에서 죽을 때까지 정말 부자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추구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아직 뭐 20대나 아주 어린 친구들 뭐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누군가 갑자기 잘 됐다면 다 부러워서 정말 막 옹호하고 하지만 그게 롱런이 중요한 거지 잠깐 이렇게 뜨는 거는 이거는 사실 저는 그거는 글쎄라고 생각해요. 근데 소장님께서 가보기 전까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람 마음이란 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다 보면 부럽고 시기 질투나고 이러잖아요. 맞아. 그럴 때 멘탈 케어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건 뭐 일을 갈아야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지금의 10배 하고 나서 사겠다. 그 기준을 세우고 그걸 하면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그 사이에 얘는 주저앉아 있다. 왜요? 그렇더라고. 내지는 그냥 그거를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있어. 때로는 누군가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내가 이 비싼 걸 사놓고 노력해가지고 그걸 채워서 능력을 키우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 방법은 글쎄라고 생각해. 그게 자산이라면 나는 무조건 동의해. 그 건물을 사는데 그렇게 했다. 너무 동의해. 근데 소비재를 쓰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비싼 걸 샀어. 능력을 채워가지고 여기 따라갔어. 그럼 또 비싼 걸 사야겠네?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에 남는 게 없어. 화려했던 지난날을 곱씹으면서 지금 힘들다고. 어떤 물질에 의한 이 동기부여는 물론 끝도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갖고 싶은 것처럼 끝도 없어. 근데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는 차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어. 왜냐면 차 동기부여 해봤자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롤스로이스로 끝이야.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더 위에 걸 뭘 사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차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 미만에서 갑자기 30억, 40억 돼. 범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까지 시간 보내면서 계속 돈을 쓰고 동기부여하면서 능력은 올렸지만 지출이 많아가지고 모은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사람이 허할 때가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사업의 규모는 커졌는데 돈이 안 모일 때, 현금이 안 모일 때, 자산이 별로 없을 때 이거는 사실 사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물론 사업을 키워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엑시트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간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과거의 생각이야. 왜냐하면 지금은 M&A나 이런 시장에서 그런 껍데기 같은 회사는 과거에 그런 걸 잘못 사서 실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살려고 하는 곳들이 지금은 드물어. 그런 걸 하더라도 회사가 내실이 있어야 돼. 매출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니란 말이야. 매출이 큰데 남는 게 뭐 몇 프로 안 돼. 경기만 조금 흔들리면 이거 금방 마이너스 될 것 같아. 이런 회사를 누가 사? 과거에는 샀지. 내실을 쌓는 상태로 회사가 만들어져야 돼. 외형만 커진다? 아니면 직원들만 많아진다? 근데 그 당사자가 남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지. 다음 달 걱정을 계속하게 되지. 박탈감을 느끼는 거. 이거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걔는 걔 맛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내실 있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무조건 이겨. 무조건 그냥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알았어.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그러면 기승전 뭐 강남 빌딩이잖아요. 이렇게 댓글이 있었는데 그게 진리예요.
적어도 60대 이상 되는 분들 중에 지금 짱짱하게 젊을 때처럼 부자로 사는 분들 중에 어떤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냥 찾아보면 알아요. 물론 사업이 지금까지도 엄청 그 60대 돼서도 엄청 잘 되는 분도 있어요. 아주 드물죠. 이거는 거의 진짜 드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젊을 때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분들은 대부분 강남에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서도 부동산으로 뭔가 잘 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냥 안정적인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거고 이건 늘 불안합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하지만 뒤에서는 맨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남는 게 없다. 돈이 안 모여. 이거는 사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거는 계속 외형만 확장한다고 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현타가 오는 경우는 정신적으로 가장 약할 때잖아요. 힘들 때. 그냥 지름길 한번 가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지름길은 없어. 돈을 잘 벌어. 근데 그 잘 번다는 게 처음 벌기 시작했을 때의 금액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늘어나지 않고 계속 유지돼. 난 계속 바빠. 이때 현타 오거든. 그럼 그때 뭔가 지름길 같은 걸 찾고 싶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투자 권유나 이런 걸 받게 되거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거에 휘둘려서 엉뚱한 일에 휘말려 버려가지고 곤란한 상황을 겪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요.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계속 바쁜 이유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하나 내가 다 봐주고 모든 일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 속이 편하다 하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 보통 봉착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위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위임하면은 내 마음에 100%안 들어. 찜찜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그 생각을 좀 누그러뜨리고 좀 믿고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쭉 계속 그렇게 갑니다. 본인 시스템을 좀 바꿔봐야 돼요. 일하는 시스템을. 아니면 책임자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뽑거나 아니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어느 정도씩 나눠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바꿔야지 외부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는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잘 되고 나면은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치? 그럼 그 돈으로 소장님이라면 투자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업 확장을 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분야의 사업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매장을 계속 열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제품 개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설비를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너무 사바사야. 근데 여기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을 정말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뭐 중견 대기업까지 가겠다. 그럼 나는 사업에 올인할 필요도 있다고 봐.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자로 살고 싶어. 뭐 300억, 500억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업 투자를 하다가도 50대 초중반 안에는 건물은 하나는 사야 돼. 그때를 넘기면 그 뒤에는 건물 사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전에 많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건물을 사는 경험이라는 거는 한 번도 안 하고 60대가 넘어가면 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마음이 쫄아붙어요. 물론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근데 투자를 해도 돈이 남아요. 건물 사면 되죠. 그리고 투자라는 것도 계속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는 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선을 최대한 빨리 채우고 건물을 가야죠. 50대 중반 전에는 건물을 사야지 그 시기를 넘어가면 그 뒤에는 건물 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사업을 한다면 가장 큰 불안감이 그 경제 불황에 대한 그런 게 되게 클 것 같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하고 나서 경기가 좋기만 했던 시기는 없었어. 늘 이랬지만 그 모든 시기에 잘 되는 사람은 늘 나타났어. 유지한 사람 늘 나타났고 그거보다 더 잘 되는 사람도 많았어. 좋은 시기에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시기의 문제야, 사람의 문제야. 사람의 문제야. 모든 게 다 사람이 하기 나름이지 뭐 시기에 따라서 잘 된다? 그러면 안 좋은 시기에 타고난 사람은 다 잘못됐나? 그 상황에 필요한 거 하면 되고 내가 하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나 상품이 있다면 싸고 편하고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돼. 나는 늘 그렇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안 해. 무조건 잘 될 거야. 세상은 변해. 내가 안 변하면 잘 될 거야. 근데 내가 변한다면 나도 그때부터 안 되겠지. 자기가 유리할 때 불리할 때 완전 다르게 행동한다? 그럼 그 잠깐은 부를 유지할 수 있어도 시간 지나면 나는 그렇게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해. 이 모든 책에 나와 있다. 근데 이게 이 내용들이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 뭐 월마트를 만든 분들이나 정주영 회장님이나 아니면 뭐 신격호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근데 왜 그렇게 대단한 분들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아니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왜? 이렇게 된 사람 손에 꼽으니까. 근데 난 이렇게 되고 싶으니까 이분들 말만 듣는 거야. 그분들의 책에 써 있는. 아니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됐잖아. 이렇게 안 됐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싶지 않거든. 이렇게 되고 싶거든. 그래서 뭐 미래는 모르지만 내가 잘 될 건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고 그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도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질 겁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 중에 그게 말이 쉽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말부터 하십시오. 나는 잘 될 거야. 당연하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되면 누가 잘 돼?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생각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뇌는 현실인지 상상인지 모른다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게 뭐 되겠어. 그렇게 해서 다 잘 된다면 그 말을 누가 듣고 있냐면 내 뇌가 듣고 있어요. 그럼 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서 잘 안 돼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살 거야. 뭐 북극 가도 냉장고를 팔 거고 사막에 가서도 뭐 예를 들어 히터를 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북극 가가지고 냉장고를 판 게 알고 보니까 거기는 너무 꽁꽁 얼어서 좀 덜 어는 냉장고가 필요했던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실제야, 실제. 맞네요. 이거 정주영 회장님 책에 있었던 내용인데 긴가민가 하지만 이거 큰 틀은 맞으니까 들어보세요. 사막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사우디에 가서. 현장 조사를 보낸 거야. 더워가지고 공사 절대 못하고 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오더니 그분이 정주영 회장님이었나 그랬던 거야 같아.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했어. 사우디에 갔더니 공사하기 너무 좋던데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공사하기 좋대. 공사를 하려면 모래가 꼭 필요한데 모래가 일단 세더라고요. 진짜예요? 이거 실화야. 책에 있으니까 실화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낮에 덥잖아.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되죠. 밤엔 선선하던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공사를 수주해서 했잖아. 누군가는 거기서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그럼 이 상황은 똑같지. 뭐가 달라? 사람이 달라. 상황이 나빠도 방법을 찾겠다 이거야. 이게 내 주의야. 불안할 거 없어요. 왜? 할 거니까. 할 거니까. 네. 우리 구독자분도 당연히 그러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극복할 거다. 성장할 거다. 남들 뭐 이런 겉으로 보이는 거 다 그거 그냥 허상이 신기루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거 몇 년가나 보세요. 정말 오래 가봐야 5년, 10년 갑니다. 어느 순간 가서 보면 없어져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불안함이나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허무함이나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다 떨쳐버리시고 지금 하는 일에 정진하시고 지금 본인이 하는 일이 좀 막혀 있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을 찍어서 잘 봐가지고 서울대 간 애는 없어. 그렇죠. 결론적으로 없어. 그건 없어. 그건 진짜 실력이잖아. 학교 다닐 때 그런 애 꼭 있지 않았어요? 꼭 같이 놀았는데 쟤만 잘 보는 거야. 걔가 안 놀았더라고. 아 진짜. 아,